해킹하고 표집을 해킹하고 표집을 몇 표 부족해? 10표 부족합니다. 아, 오케이. 숫자 10표 올려놓고 10표 출력해갖고 보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선거라고요. 스탑 더 스틸 2부 범죄 재구성 6화 원칙에 따라 2로 돌아왔습니다. 미리 다 사전에 짜서 트럼프 진영하고 다 이제 계획을 잡아갖고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스카이 데일리 기사입니다. 윤 정부 부정선거 수사 개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보수연합 임원진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이게 한미보수연합이잖아요. 이 K팩이라는 데가 네. C팩이 한국 지사 느낌이에요. 그 부정선거 이제 일렉션 프라우드 2020 그거를 쓴 사람들이 이 K팩인데 K팩이 C팩이 한국 지사라니까요. 미국에 있는 본사의 의장이 탄핵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한번 보시면 네. 비상계엄 선언하시기 일주일 정도 전에 네.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기사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국제적인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하는 데 있어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한미동맹이 굳건해진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네. 기사 나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이게.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막 주장했던 그 단체 미국판이 C팩이고요. 그 C팩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같이 연결돼 있었다니까. 처음부터 네. 트럼프 진영하고 다 얘기해서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지만 이 물밑에서 부정선거를 주모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한미 이제 연합작전은 오래전부터 쭉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다 계획돼 있었던 겁니다. 계획된 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원룸에서 요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분이 스티브 베논이라는 사람이에요.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트럼프 1기 때도 이제 트럼프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선거 총지휘자였어요. 선거 전략 총지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트럼프하고 사전 교감이나 트럼프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러면은 이런 방송에 나올 일이 절대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존 밀스 대령, 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 전략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여러모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약 파트너이며 반도체 산업의 주요 국가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고 2차 전지, 전기차, 조선, 원전이에요. 예. 그 핵심 5개는 이 미국하고 같이 가야만 기회가 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컴백하시겠죠. 당연히 컴백하고 한미 동맹 관계가 굳건해지면 그 5개 산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2차 전지가 제일 이제 앞으로 부각을 많이 받겠죠, 당연히. 이재명이 되면 홀대 되겠지, 당연히. 예, 2차 전지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 원전, 조선, 자동차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가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대통령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군 철수를 원하며 점령군이라 일컫고 사드 미사일을 철수시키기를 원하는 하드코어 친중 좌익입니다. 도장 찍었다고. 얘하고는 같이 이제 사업 안 할 거다. 미국은 딱 결정 지은 거예요, 이거.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선관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렸던 거죠. 타라오란 분이 2024년 12월 3일 개헌군이 갔던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90명은 어떻게 된 걸까? 정말 중국 해커였을까? 만약 그들이 개헌군에 의해서 구금되었다면 왜 민주당은 수사를 피우지 않는가? 그냥 극우 인사가 아니고요. 네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한미연합사 근무에서 소련까지 하셨고 2014년 퇴역 후에 국가안보 이슈와 동아시아 군사전략 부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전 육군 사병 군복무 UC 데이비스 프리스턴 대학 석사 졸업 후 미 공군으로 한미연합사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 관저 옆에. 예, 거기. 예.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무식한 새끼가 VOA 그거 보고 네. 그 미국의 그거 유튜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미국의 그거 유튜브가 아니고 그거는 미국 공식 채널이라고 미국의 목소리래 아니야 VOA. 나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정말. 거기서 한결같이 다 얘기하잖아. 이재명 그 새끼는 친중 매국노 새끼여갖고 상종 못할 새끼라고 얘기하잖아. 그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2차전지고 산업이고 다 나발이고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인정 안 해준다고 미국에서 승인 자체를 안 해준다고. 6화 원칙에 따라서 범죄 재구성. 세 번째 어디서? 선관위 임시사무소하고 수원연수원. 네.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 선관위 사무소가 있죠 공식적으로. 근데 선거 때만 되면은 임시사무소가 생깁니다.
2020년 총선 때는 9개가 있었고요. 2022년 대선 때는 임시사무소가 182개로 늘어나요. 그 9개는 이제 이런 비밀스러운 업무를 한 데고요. 그게 이제 발각나고 난 다음에 숨겨야 되잖아요. 숨기려면은 개수를 막 늘려갖고 182개 중에서 18개는 이상한 일을 하는 데고 그냥 나머지는 정상적이어 보이는 일을 하는 곳이고. 그렇게 섞어두면 보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대선 앞두고 선관위가 규정이 없는 182개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통신망을 설치하여 선거를 조작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일 거라는 거죠. 선거를 조작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점으로 쓰인 데가 임시사무소입니다. 유령투표지를 이제 실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실물을 넣기 전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뭐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거기 갖다 놓으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모두 다 포섭한 게 아니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이번 찍힌 게 왜 이렇게 형상기억 쪽에 이게 이렇게 많이 있지? 하고 의심을 누가 갖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네. 별도로 사무실 하나를 작은 걸 하나 얻어갖고 거기다 넣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보내는 거예요. 형상 기억종이 보관소였군요. 선이 연결돼 있어갖고 그 모니터링을 다 하면서 순간순간 그 사전 투표하고 할 때 그 결과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작할 수 있게 장치를 여기다 설치하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에서 어떻게 이제 변명했냐는 걸 보면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 각종 선거 장비 및 물품 보관 등 사유로 기존 청산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임시사무소를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선관위 혹시 가보신 분들은 뭐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되게 넓어요. 할 일 없어. 거기 빈 공간 엄청 많아요. 굳이 이상한 사무실 하나 얻어갖고 비품 따로 설치할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없고, 비품을 따로 설치하는 이제 비밀 사무소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에 우편 투표함, 배송용 본투 등의 보관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청산의 CCTV, 출입 통제, 방범 시스템 등 설치 장소를 별도로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청사 얘기지 이 임시사무소 얘기는 아니라고. 임시사무소에는 CCTV, 출입 통제, 방범 시스템 설치 안 했었다고. 그 다음에 인력과 장비, 물품 등 물량도 과거 선거보다 많아서 전국적으로 기존 사무소의 공간이 부족하여 임차를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몇 명 못 들어가는 사무실이라니까. 각 선거관리위원회법 위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지역마다 군청이면 군청 소지지, 도면은 도청 소지지에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시사무소는 뭐 10개, 5개, 20개, 30개 설치해도 된다는지 하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법관들이 관련된 법을 자기들이 다 해석하기 때문에 대통령 막 불리하게, 이재명 유리하게 막 지 맘대로 막 해석하듯이 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한테 있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작가님? 2022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임시사무소 임차 현황은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182개를 얻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한 거고요. 2020년 총선에서 이거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9개를 발견한 거죠. 문제가 됐는데 그걸 없앨 수가 없어갖고 그러면 숫자를 늘려서 비품 갖다 놓는데 하고 작업하는 데를 중간에 섞어 놓는 거지. 발각되기 전에는 임시사무소 얘기는 입을 뻥끗도 안 했어요.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도 없어요. 걸리고 나서 시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조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되 개수를 늘려갖고 정상적인 사무실 속에 몇 개를 섞어 놓은 거죠. 지역 선관위 내밀하게 임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유튜브들 증거물 확보. 전용선이 깔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전용선 깔려 있었다니까. 다 했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야 너 그구야. 9월 30일 관악선관위 서버들을 무리한 방법으로 과천중앙선관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폐기한 다량의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운 그 자체였다. 그 문서를 이제 주워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9군데 지역선관위가 별도의 임시사무소를 지역선관위와 상당 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서 2월 무렵부터 선거 끝난 4월 중순 이후까지 운영했던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찢어진 거를 이어붙여서 이렇게 확보된 증거물을 참고할 때 9개 임시사무소가 확인된 점을 염두에 두면은 전국의 지역선관위가 임시사무소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9개가 더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지역선관위가 명패도 달지 않고, 명패도 안 달았어요. 임시사무소 하는 건 좋은데, 임시사무소 하면 임시사무소 명패를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는 비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인력과 장비, 물품 등을 보관한다. 물품들 보관하면은, 그럼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멀어야 되겠습니까?
가까워야죠. 바꿔야죠. 옮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900m, 800m, 900m, 1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비밀사무소였다니까. 네. 비밀사무소가 왜 만들었을까? 비밀서를 일을 하려고 만들었겠지, 당연히.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선관위와의 사이에 전용 회선을 설치하고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합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비밀번호를 아는 소수 사람들만 거기에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대다수의 선량한 선관위 네. 이 사무소 직원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모르게 자기들이 일 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찢어진 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선거정보통신망 임시사무소 설치 요청 내역. 사용기한이 2월 10일부터 4월 17일. 설치 장소는 송파구 송파대로 472 보명빌딩 4층. 신청 내역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사이에 10메가 bps 전용 회선 1회선 및 L3 스위치 임차하게 된다. 전용 회선 깔았잖아, 이거. 왜 거짓말을 하냐고. 전용 회선까지 까는 거는 지역 선관위하고 이 관계에 있어갖고 뭔가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이 비싼 돈 들여갖고 전용 회선 설치하는 거 아니냐고. 장난까냐고. 강북구가 260, 성북구가 831, 강동구가 808, 송파구가 224, 성북구가 831, 구로구가 280, 동작구는 3km고요. 경북은 238, 대구 동구는 1600이었다는 겁니다. 1.6km. 예. 아니, 물건, 이 비품 갖다 넣으려고 하면 최대한 가까운 데 갖다 놔야지. 야, 여기 3km씩. 야, 이거 어떻게 가냐? 그 사이에 빌딩이 도대체 몇 개가 있겠냐고. 장난 까지 말라고. KT 쪽에 선거정보통신망 신규 신청. 선거정보통신망이잖아. 이게 전용회선이지. 지가 적어놓고 아니라고 거짓말 친다니까. 애들 맨날 이런 식이야. 야, 누카레스만 봐라. 선거정보통신망 아냐. 니들 공문에 선거정보통신망하고 선거정보통신망하고 다 적혀있다고. 적어놓고 아니라고 하고. 아닌데요 하면은 잡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진짜 극대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맨날 이런 식이야. 너무 진짜. 화가 나는데요? 예. 선거를 앞둔 시기에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하고 각종 선거 장비 및 물품 보관, 창고로 쓰든지 아니면 교육장소를 쓴다는 거잖아요. 아니, 창고로 쓰고 교육장소를 쓰는데 왜 전용회선이 필요하냐고. 창고에 왜 인터넷이 왜 필요해? 인터넷이 필요하면 와이파이만 통하면 되지. 지역선관위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연결되는 이 선거정보통신망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이거 돈 많이 듭니다, 이거는. 이거 일반 인터넷이 아니라 갖고 전용회선은 돈이 비싸게 든단 말이에요. 도대체 설치할 이유가 뭡니까? 선거 조작할 이유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지, 당연히. 누굴 바보 천치로 하냐고. 5번째, 위의 자료들을 근거로 할 때 전국의 지역 선관위마다 임시사무소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져서 선거가 끝난 4월 17일까지 운영되었다는 사실이다. 임시사무소를 3개월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개표사무원,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교육장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를 두고 일부러 거리를 1km, 3km, 이렇게 800m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데 후미진 데다가 사무실을 얻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직원들조차 임시사무소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 아마도 지역상관위와 임시사무소 사이에 거리를 두었던 것은 임시사무소 존재 자체를 노출시킬 의도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슨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확보되지 않았는가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동안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제3의 장소로부터 디지털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간다. 디지털 조작을 하는 장소가 바로 임시사무소였던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용선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이 전용선은 사전투표와 개표 시에도 가동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선거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이제 필요한 사무실이었다고 하면은 그 전에 다 철수했었어야 되고 필요 없는 거니까 사라졌어야 되고 그런데 있었고 개표 막 진행되는 그 과정까지 다 계약이 다 돼 있었다는 거죠. 8번째, 임시사무소는 출입을 위한 번호키 이외에는 어떤 물리적 보안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임시사무소에는 입간판 등 외부의 장소를 알리는 일체의 표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건물의 입주민들조차 선거 관련 임시사무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까 4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4층인 거예요. 그곳이 선거 관련 임시사무소였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식사 주문에 따라서 식사를 제공하였던 일부 사람들입니다. 배민 라이더만 알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시사무소가 위치한 건물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로서 놀랍게도 출입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그 흔한 CCTV조차 구비되지 않았다.
일부러 이런 건물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 CCTV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사무소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한 거는 자기가 자신 있으면 CCTV를 까면 되잖아요. 원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들만 선택을 한 거고. 근데 마치 거기에 CCTV가 있는 것처럼 말을 이따구로 쓴단 말입니다. 청산에 CCTV. 청산에 CCTV 있는 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임시사무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임시사무소 얘기할 때 청산에 CCTV라고 이거를 은근히 설정 넣어갖고 마치 임시사무소 내에 CCTV를 설치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고 의도적으로. 사기꾼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은 진짜. 임시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업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임시사무소에 사전 투표기 발급기, 본인 확인기, 투표지 프린터, 노트북을 설치하는 경우 얼마든지 사전 투표에 개입하는 일이 가능하다. 어차피 프린터로 나오잖아요. 네. 그 프린터 나오는 거를 여기에서 출력해서 갖다 줄 수 있는 거죠. 둘째, 개표 당일날 임시사무소에서 투표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 결과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에 맞춰서 사후적으로 표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번호키를 사용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라면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해킹하고 이 표 집어넣는 거, 해킹하고 표 집어넣고, 해킹하고 표 집어넣고. 몇 표 부족해? 10표 부족합니다. 아, 오케이. 숫자 10표 올려놓고 10표 출력해갖고 보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선거라고요. 왜 지역사무소가 임시사무소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운영하였을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났는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근데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여기가 이제 대구 동부선관 임시사무소인데 왜 이렇게나 많이 떨어진 데다가 여기다가 사무실 얻어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물품 보관한다고 꼭 갖고 온 데 있어야지. 사람 갖고 옮기고 한 편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진짜. 네 번째, 무엇을 또 당연히 선거 결과를 한 거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걸 한 거죠. 머니투데이에서 캐나다가 2019년, 2021년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11명을 친중 정당을 다 11명 준 게 아니고 자유당 후보 7명, 반중 정당에서 친중 역할을 하는 이제 김상욱이나 김혜지나 한지아나 김재섭이나 그래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그리고 탄핵관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한동훈 같이 이제 트로이 모모가 있으니까 내부에서 흔드는 적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니까. 귀신같이 당의 지지율까지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반중 정당에도 4명의 친중 의원들을 꽂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저기 중국 공산당이 이제 만들어 놓은 총리니까 내려가라. 안 내려가니까. 네 안 내려가? 아, 그러면 너네 캐나다 25% 관세. 그래서 또 이게 알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안 나가면은 우리 25% 폭탄 관세만 해서 캐나다 되게 약살이야.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처음에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개몽하고 할 때는 집권당에서도 막 저 탄핵해야지 하면서 막 우셔우셔하고 막 다 하다가 트럼프 쪽에서 계속해서 하나씩 툭툭 던지니까 윤석열하고 같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힌트를 자꾸 주니까 줄을 다 바꾼단 말입니다. CIA 쪽에 신고하라. 그래서 누가 했어. 실제로 이스타 비자나 이런 것들 일부러 안 나가게 하고 실제로 액션을 하니까 소문이 막 번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거 탄핵 반대쪽이 미국 편이구나.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되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거예요. 아니, 선거 조작해갖고 우리 쪽 사람 심으면 되지. 이 전쟁 해갖고 대한민국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이제 그쵸. 돈 많이 들죠. 돈 많이 들죠. 돈도 많이 들고 이제 피곤한데 해킹해갖고 조정하면은 얼마든지 자기네 사람 다 심을 수 있는데 이 좋은 방법을 도대체 왜 안 쓰겠습니까? 써서 효과 그동안 쭉 봤던 거잖아요. 캐나다가 그랬다니까. 캐나다가 이거 대대적으로 사실 보도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도 안 한다니까. 슬쩍 얘기 언급하고 넘어간다니까. 아니 진짜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들 자격 있습니까 정말? 아니 자기들도 아니 걔들 한통속이라니까요. 아 얘기하지 않자 한통속이라니까. 대한민국 언론들 다 부정선거의 공범이라니까. 1월 6일 날 이제 인준 받은 그날 트루도가 못 견디고 나 사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중국에 이제 개입해갖고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올라간 타국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변멸하고 증오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프랑스도 부정선거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에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없겠냐고. 부정선거는 진짜 글로벌한 지금 이제 문제여갖고 심각한 문제여갖고 아프리카만 부정선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2022년 4월 25일입니다.
이 프랑스가 A의 가입국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독일 부정선거 증항이 나갖고 전면 무효 판결 받았었다고 2022년 11월 19일에 베를린 지방선거를 전면 무효다.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으니까 다시 해라.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장이라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말이 안 되지 않나? 말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사단이 났네요. 이 사단이 난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23년 11월 20일 국회의원 싹 다시 뽑아라. 사상 초유의 사태 벌어진 이 나라. 이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마크롱도 마찬가지야. 마크롱도 르펜 선거 부정해서 이겼다고. 트럼프가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하지. 그래서 마크롱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트럼프가. 유럽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A의 가입국입니다. 22년 대선 당시에 르펜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마크롱이 수직으로 상승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김문혜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었던 그 현상이고요. 미국의 바이든이 대선 이겼던 그 현상이 프랑스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선거 개표기를 쓴다는 겁니다. 동일한 범죄 수법이라는 거고요. 이 바이든 스파이크 현상이 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이 바이든 스파이크가. 올해 총선에서도 보시면 네. 이제 사실 새벽 2시, 3시까지는 150대 150 막 그랬어요. 192대 108 된 거는 새벽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경기도 일대가 다 조금씩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을 1000표, 2000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다 이겼는데 그거 다 역전된 게 새벽 3시, 4시 이후에요. 이 바이든 스파이크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일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갖고 글로벌 부정선거를 이제 때려잡는데 저희가 한 몫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동맹이 유지되는 거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까서 그 결과가 우리께 밝혀졌으면 우리 작살이에요. 작살. 우리 신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 미국이 수출 제한 걸어갖고 아무데도 수출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우리 돌아갔을 뻔했다고 진짜.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예. 우리 나라뿐 아니라 예.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 모든 걸 살렸습니다. 정말. 예. 부지불식간에 다 골로 갈 뻔했어. 진짜야.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세르비아 부정선거. 24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24년 10월 28일. 이거 최근이죠. 조지아. 친러 집권당이 가반을 차지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다 이긴 쪽은 다 친러, 친중 정당이었어요. 예. 루마니아 헌재 3주 전에 대선 무효를 선언했다. 루마니아. 그 다음에 티르키예. 예, 여기 있습니다. 티르키예. 독재자 티르키예가 독재를 연장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AIB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여론조사 했던 것보다 선거 결과가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표를 갖다 넣어주니까 퍼부어주니까 가짜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 갖고 지금 여론조사까지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를 조작하는데 한국의 언론들이 다 연루돼 있다고.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니까 윤석열을 다 같이 에브리바디 당구려고 동참했었다고.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KBS, MBC, YTN 채널A 다 한 통속이야. 다 공범이라고 이거. 그래서 그 여론관리 관련된 데이터가 담겨있는 관악구 선관위를 그래서 비상계엄 때 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된 세상, 선진 세상에 부정선거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부정선거의 천국이에요. 제3대 제퍼슨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미국의 1980년대부터 2024년까지 부정선거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별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기소된 1422건 중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게 무려 1219건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시시피아웃.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중국을 방면하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검찰, 경찰, 공수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국회 다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네. 예. 헌법재판소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저항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국민저항권입니다. 쫄지 마시고요. 아가리 닥치지 않으면 쳐넣겠다, 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하는데 쫄지 마세요. 대통령은 사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 겁주는 거죠. 공부정치 하려고. 쪼는 순간 지는 거예요. 쪼는 순간 지는 거고요. 안 쫄고 그래 씨발 잡아가라 죽여라 이러면 못 죽여. 못 잡아간다니까.